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총 5주 동안 또 기획특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인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PB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강남 부자들은 요즘에 뭘 보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국은 이미 볼 점이 다 본 것 같고 한국 시장에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미국이야 뭐 좋은 건 알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거 같고, 그럼 어딜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도를 좀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저희가 인도 경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인도 포럼 신시열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총 5주 동안 인도 경제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좀 5회차에 걸쳐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총 5번의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일단 인도 경제가 이렇게 빨리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인도 경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살피고, 두 번째는 네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그 부문이 그 이커머스, 인도에서도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예, 네. 전자상거래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도의 그 발리우드라고 해갖고 네. 영화 산업이 굉장히 지금 그 활성화가 돼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같이 네.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 4주 차에는 이제 지금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그 5G 시장을 네.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같이, 삼성전자 이 회장이 네.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결혼식도 다녀왔었고. 네, 결혼식도 7개월. 네네. 그러니까 딸 결혼식, 아들 결혼식에도 이렇게 이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주 그 항공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하고 매치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인도라는 국가가 또 어떤 국가인지, 그 국가의 경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뭐 그냥 인도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네. 그게 넓이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몇 명입니까? 라고 한다면 잘 모르거든요. 좀 소개를 네네. 해주시죠.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직도 우리 그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를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그렇죠. 분이 네. 조금씩 있으신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는 왼쪽에 이제 자막을 쭉 보시면 왼쪽에 이제 파키스탄이 있고, 네네. 지금 그림 나오네요. 네. 그림이 이제 막 나오네요. 왼쪽에 파키스탄, 그리고 그렇죠. 오른쪽에 미얀마가 있으면서 동시에 위로는 이제 중국하고 길게 이제 동서로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네팔하고 부탄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네. 이제 중간에 인도 본토하고 저쪽 그 북동부 지역이 저희 쪽하고 우리 저 이조 앵커님하고 네네. 저희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동부 쪽에 그 방글라데시가 본토하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면 우리 저 대한민국의 한 33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남북한을 합치면 15배 정도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29개 주로, 그리고 7개 직할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인구는 지금 얼만큼 정도 되죠? 인구가 지금 현재 그 인도가 한 13억 7천만 명, 그리고 중국이 이제 14억 2천만 명. 양자를 갖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이제 한 5천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네. 향후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2024년, 2025년에는 이 총인구 숫자가, 인도의 총인구 숫자가 중국의 인구를 갖다 이렇게 추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와,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인도의 기차역입니다. 그렇죠. 기차 한번 타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건데. 네네. 근데 이게 그 인구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뭐 노동 생산성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죠. 노동을 네네.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 참여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 인도의 인구 구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네. 인구 구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28세 정도, 2017년도 추정치 젊네요.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젊죠, 28세.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대비가 되는 중국 같은 경우가 37.4세. 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전체 인구의 반이 25세 이하.
그다음에 전체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35세 이하로 네네. 굉장히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젊은 인구들이 전체적인 이제 경제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소비의 그 주역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 국가의 경제를 바라볼 때 뭐 부유층만 많다고 그 국가가 네. 좋은 건 아니고 또 네네.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뭐 경제가 약간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네. 중산층의 비중이 좀 높아야지 경제가 좀 발전을 많이 하는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도는 중산층이 어느 정도 돼요? 인도 중산층이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 갖고 네. 조금씩 이제 숫자가 예측치가 좀 틀리는데 2017년도 9월에 방한한 그 상공부 장관 수레시 네네. 프라부 상공부 장관 이렇게 견해를 빌면 네. 2억 명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그 숫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그냥 러프하게 네네. 쉽게 한 4배 정도 되는 중산층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이 중산층이 결국 인도 경제를 끌어가는 이제 주축이 린치핀이 되겠는데 그 OECD가 이렇게 중산층 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OECD 분석의 그 도표를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2015년서부터 저희 보시다시피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조금 글자가 이제 작게 보일 수가 있는데 주황색이 혹시 인도인가요? 그렇죠. 주황색? 이 주황색이 2015년서부터 인도가 주황색이 급격하게 그 비중이 포션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쭉 2050년까지 봤을 때는 급속히 확대가 돼가지고서 중산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여러 국가들의 중산층 소비 점유율 가운데 2050년이 되면 인도의 중산층이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압도적으로 그 오렌지색 보시다시피 그러네요.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도는 또 영어를 좀 잘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게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면요. 조금 이제 옛날 그 통계긴 하지만 네네. 그 공식 통계니까 잠깐 들여다보면 2001년도 그 센서스 자료를 보면은 인도에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12명 정도 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벌써 18년 정도 전의 수치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100명 중에 15명, 15%. 그리고 조금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20명. 그러니까 약 한 5명 중에 1명 내지 6명 중에 1명은 영어를 구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인당 소득 혹은 1인당 GDP 이건 어느 네네. 정도 될까요? 1인당 소득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GDP부터 잠깐 좀 GDP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볼까요? IMF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조 6천억 정도, 2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1조 5천 한 300억 달러가 되니까 그냥 쉽게 계산을 하자면 우리나라보다 한 1,300조 원 정도가 많은 그런 상태인데 1인당 GDP를 보면은 생각보다 좀 작게 나옵니다. 약 한 2,000달러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네네. 수준이 나오는데 실은 이 액면으로 봤을 때 그 2,000달러고 이를 갖다 이제 구매력 지수 그러니까 Purchasing Power Parity 네네. 구매력을 감안한 걸로 봤을 땐 거기다가 그러니까 2,000달러에 한 4배 정도를 4배 정도를 이제 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 이제 한 8,000달러 정도의 그 1인당 GDP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PwC,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하우스 같은 조사 기관에서 네네. 컨설팅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벌써 2016년에 인도의 경제가 전체 GDP로 봤을 때도 벌써 6위고 네. 그다음에 PPP GDP 구매력을 감안한 GDP로 봤을 때 전 세계 한 3위 정도. 그러니까 중국, 미국 다음에 인도. 벌써 3년 전 2016년에 인도의 경제가 전 세계 3위 정도의 구매력을 감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찮게 볼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 인식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따라왔는지. 네네. 어쨌든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네. 그 경제 성장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네네. 지금 그 수치를 보면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그 숫자가 IMF에서 나오는 숫자들인데 아무래도 국제 그 공신력 있는 그렇죠. 네.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IMF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는 이제 예상 전망치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6년간의
기간을 쭉 봤을 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7.53% 정도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네. 같은 6년의 기간 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6.77% 정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양자를 갖다 더하기 빼기 하면은 뭐 한 0.76% 포인트 네네. 정도가 인도가 이제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2015년서부터 이제 그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갖다가 추월을 했거든요. 당분간 이런 추세는 좀 계속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사실 계속 경제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사람이 늘어나야지 네네. 사실 소비도 하고 노동도 하고 하면서 그러네요. 경제가 또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중국은 근데 산화 제한이 있어서 약간 그것도 그렇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네네. 둔화의 요인 가운데 한 가지로 꼽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맞습니다. 네. 인도는 사실 산화 제한 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좀 출산율이 좀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출산율이 이제 1.93명. 가임 기간에 있는 네. 그 여성분의 인도 여성의 출산율이 1.93명 정도. 우리나라의 됩니다. 2배인데요? 우리나라가 0.98이니까 두 배죠. 예, 맞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그만큼 인도에서 뭐 어떤 영유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겠네요. 그렇죠. 그 영유아 시장이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4세까지의 그 인구가 네네. 숫자가 한 3억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와. 아까 제가 이제 13억 7천만 명 정도 네네. 총인구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7% 정도 수준의 포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4세까지의 어린애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네네. 이렇게 그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한국에서도 유치원 어린애들이 이제 네네. 손잡고 네. 노래 부르면서 소풍 가는 그런 장면들 갖다 여기저기서 봤는데 네네. 요사이는 사실 보기가 조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적어서. 예, 적어가지고 그런데 인도는 그냥 떠들썩합니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있던 뭄바이에만도 그 대형 쇼핑몰 가보면은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어린애들이 게임, 뭐 잔치, 행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 유아용품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성장률은 어느 정도 돼요? 그 시장의 성장률은? 한 17 유아용품 그 성장률이 한 17% 정도 되니까 네네. 우리 그 인도 경제 성장률 그 빠른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봐도 한 2.3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물론 부자들이 많이 있지만 네네. 좀 그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측면을 감안을 해보면 왠지 우리나라의 어떤 유아용품 물건들도 좀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네네. 중국의 젊은 그 신세대 엄마들이 네네. 그 한국산 이제 기저귀하고 분유를 굉장히 좋아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그랬죠. 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위생적으로 깨끗하면서 네네. 그다음에 품질도 좋고 반면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유치해서 인도 시장, 영유아 시장을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아 시장이 시장 전체 그 90%는 한 의류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장난감, 그러니까 완구류가 한 7%, 그 다음에 나머지 2%가 이제 스킨케어하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저귀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유아식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국의 그 테크나비오 같은 데 보면 한 34조 원 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저귀, 스킨케어, 유아식 거기에 뭐 2% 정도 되면 한 7천억 원 가까운 그런 시장 기회가 우리나라한테는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굉장히 큰 시장이고 성장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시장인 건 알겠는데 네네. 좋습니다. 근데 인도가 좋은 건 알겠지만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네네.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인도 현지 또는 미국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이제 구매하는 네네. 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또는 한국에 상장된 인도 관련 ETF, 즉 네네. 인덱스 펀드를 구매하는 사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로 인도 관련 펀드를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인디아 펀드 같은 것들요. 그래서 그것들 사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개괄적인 내용들, 전반적인 인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내에 있는 어떤 산업 그리고 어떤 종목들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포럼 신시열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